과학은 항하다. 안녕하세요. 항하과학TV의 김항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대망의 4강입니다. 전 시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죠? 오늘은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강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돼요. 선생님도 지금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강의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든 PPT 교재와 제가 출제한 기출문제들 함께 풀면서 우리 실력을 쑥 올려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함께 4강 일정 성분비 법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프닝 찍고 그 뒤에 지금부터 여기서 촬영하는 내용을 다 찍어놨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다 삭제가 돼 버려가지고 복원하려고 노력하다가 몇 시간 흘려보내고 결국에 다시 촬영하게 돼서 이번 강의는 얼굴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 내용 아주 중요하니까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 되겠는데요. 자, 앞강에서 배웠었던 질량 보존의 법칙 기억하시죠? 라부아지에가 주장했었던 거고, 이번에 일정 성분비 법칙은 과연 누가 주장한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늘 배울 내용 목차 살짝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과학 용어 정리가 있는데요.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겠고요. 질량비 알아보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물분자가 있죠. 물분자는 사실 선생님이랑 1강부터 배웠습니다. 자, 이 물분자의 질량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과연 이 질량비랑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교사 때 출제했던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제인데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 바로 질량비를 알아보는 건데 바로 이걸 통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적용한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배점은 거의 4, 5점 정도 출제가 되곤 하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산화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본격적인 내용 출발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과학 용어 있습니다. 과학 용어 일정 성분비의 법칙 배운다고 얘기했죠?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1799년 누구다? 어머, 너무 푸릇푸릇한가 봐.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프루스트 되겠습니다. 프루스트, 과연 이 프루스트 뭐가 시험에 나올까 궁금하시죠? 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가끔씩 이름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량 보존 법칙은 누구다? 라부아지에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프루스트죠. 이게 반대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갖고 출제하고 그리고 헷갈리게 하면서 그냥 보기 한 문항 정도, 그러니까 객관식의 1, 2, 3, 4, 5번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를 넣어놓고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출제율이 높은 게 아니라 나왔을 때는 암기밖에 답이 없다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밑줄권 이 부분이죠. 일정한 질량비다라는 거예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은 말 그대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구나. 자, 이 일정한 질량비라는 게 뭘까요? 이 질량비는 예로 들어 이런 거예요. 물이 있죠, 우리 친구들? 자, 물 H, 수소라고 하는 놈은요. 질량이 1g입니다.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라 측정된 값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죠. 자, 그리고 이 산소는요, 바로 16g입니다. 이 정도는 고등학교 가서는 암기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거의 제시가 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래요. 2개입니다. 산소 원자의 개수는 몇 개죠? 그렇죠. 1개죠. 자, 따라서 1g짜리가 2개구나. 그래서 얘는 2g이구나. 여기 있는 물을 이루는 산소의 원자는 16g인데 1개니까 그냥 16g이죠. 자, 즉 여기에도 질량비가 존재하죠. 약분 한번 할까요? 1대8입니다. 이게 바로 질량비입니다. 자, 이 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가 변함없죠. 원자의 고유한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질량비가 일정하게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정한 성분 비로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법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프루스트가 밝혀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 모른다고 해도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항아쌤만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성립 까닭이 있는데요. 이 내용 읽고 조금 이따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일정한, 알 것도 같은데, 그쵸? 개수비로 결합을 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물 분자죠. 자, 수소는 2개. 산소는 1개, 원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2개 대 1개의 개수비로 결합하니까 얘가 갖고 있는 고유한 질량비도 일정하겠구나. 아까 말했듯이 1g짜리가 2개, 16g짜리가 1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대8. 자, 일정한 개수로 결합한다면 질량비 또한 일정하겠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한 질량비가 존재한다 라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좀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렇다면 화합물과 혼합물을 선생님이 항쌤이 왜 가로를 넣었을까요? 말 그대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화합물에는 성립을 하지만 혼합물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보기가 많이 낚여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자, 왜 그럴까 이해를 해야겠죠? 우리가 중3부터는 조금 원리를 이해를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고등학교 가면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사실 암기가 조금 따르는데 고등학교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좀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수능에 적용해서 내가 머리 좋아? 너가 머리가 좋아? 이런 것들을 좀 알맞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어떤 평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이. 아시겠죠? 그래서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고등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왜 화합물에는 되냐?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H2O는 뭐죠?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되어 있는 화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화합물의 구성도 이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로 들어 선생님 저 이렇게 쓰기 싫어요. H2O2 쓸래요? 라고 하면 B 같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였죠? 선생님은 앞강에서 공부하셨죠? 한 2강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과산화 수소. 과산화 수소, 어디 다쳤을 때 소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다른 물질이에요. 즉 화합물이 존재하기 위해선 물 분자는 무조건 H는 2개, 산소는 1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비가 변함없으니까 이 개수를 구성하고 있는 질량비 또한 일정하다. 당연히 일정비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만 혼합물에서는 안 돼요. 예로 들어 우리 친구들 요런 거예요. 내가 소금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A라는 친구는 짠 것, 그리고 B라는 친구는 덜 짠 걸 좋아한다고 할게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물 100g에다가 소금을 나는 짠 거니까 50g 넣을 거야 라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덜 짠 거는 물은 똑같이 준비하고 소금은 10g만 넣어요. 그럼 덜 짠 게 되겠죠. 벌써 이루고 있는 질량비가 달라졌네요. 즉 질량비가 달라지니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혼합물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물의 예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랑 아까 얘기했던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끊고 또 2부로 가보도록 할 거니까 잘 쫓아오셔야겠죠? 자, 우리 물 분자 되겠습니다. 물 분자 어떻게 쓰죠? H2O. 잘했어요. 이건 물 한 분자가 되겠습니다.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 개수비 몇 개로 되어 있는 비냐라는 거예요. 수소를 먼저 물어봤으니까 2개, 산소 1개. 2대 1로 성립되는 개수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질량비는 뭐예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원자 1개당 물어보는 거예요. 수소는 1g이죠. 산소는 16g이죠. 그래서 약분해도일 때 16입니다. 원자 1개당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는 잘했습니다. 바로 1대 16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물 분자 질량비인데요. 원자 1개당이 아니라 이번엔 수소 2개, 원래 물 분자를 이루는 그 개수를 그대로 넣어놨네요. 자, 1g 대 2개 수소, 산소는 1개 쓰나 마나죠? 그래서 2 대 16, 약분하면 1대 8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한 물 분자를 물어본다면 질량비는 1대 8이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냈을까요? 출제할 때 좀 이런 문구를 좀 낙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1개당 수소 대 산소의 질량비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그냥 물 분자의 질량비 수소 대 산소를 물어본다면 1대 8이기 때문에 2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산소, 물인데요. 자, H2O 잠깐만요. 연두색 펜으로 가겠습니다. H2O2. 자,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요? 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 원자의 개수 맞춰주셔야겠죠? 생성물질의, 이거는 3강에서 배웠어요. 3강도 얘기했고 2강도 얘기했어요. 산소가 지금 생성물질의 1개야. 근데 준비물 있죠? 그쵸. 반응물질 2개면 안 되죠. 맞지 않죠? 그래서 덩어리째의 물 분자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때 분자의 개수를 늘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졸지에 수소가 4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준비물도 4개여야겠죠? H4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화학 반응식에 대한 완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질량비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자, 따라서 여기에서 그냥 물 하나만 우리가 보자면 아니야, 그냥 구성물질 다 써드릴게요.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수소가 지금 총 몇 개 필요했어요? 4개 필요했죠? 1g 곱하기 4개. 산소는 몇 개예요? 그쵸? 16g짜리 2개. 그랬더니 지금 물 분자가 이렇게 됐대요. 자, 2g 더하기 16은 2 더하기 16은 18. 그러면 18g짜리 몇 개예요? 분자 2개입니다. 잘했어요. 자, 써볼게요. 4g, 32g, 요거 뭐예요? 36g. 몇 대 몇 대 몇? 약분하는 거예요. 1대 4로 나누세요. 4, 8에 32, 4, 9, 36, 1대 8대 9. 아하, 우리 친구들 이거 보여요? 1 더하기 8은 9. 그쵸? 반응 물질을 더했더니 생성 물질이 이렇게 나왔구나. 4 더하기 32는 36g이다. 1대 8대 9, 4, 32, 36. 요걸로 우리가 성립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소 먼저 물어보면 1, 산소 8, 물 9. 질량비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은 항쌤이랑 요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이랑은요, 이어서 물
불분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어서 요거 했으니까 이어서 요 그래프 있잖아요. 이거는 2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2부에서 만나요. 안녕.